자, 목요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화요일 수업은 다 시청을 해서 문제를 다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과제물을 또 중간에 받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양일간에 모의고사를 좀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과제물은 이렇게 요거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별로 이제 내신 교재 내신 지문을 좀 넣어놨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먼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요번에는 지문을 넣어놨는데, 지문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고, 오늘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물로 나간 거, 화요일하고 수요일 과제에 대한 풀이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은 시작을 해야 돼서, 알다시피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내신이 녹록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학교 일정들이 조금씩 조정돼서 나오고 있고, 당연히 중간고사의 날짜들이 조금씩 뒤로 밀려 있어요. 5월 초가 아니라 5월 중순이나, 심한 학교는 5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시험 범위가 뒤에 밀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날짜가 되게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롭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공부할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인즉슨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치를 거다. 그러면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과 다르죠. 절대평가인 수능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만큼의 공부를 해줘야지 싸움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에 대한 풀이를 좀 진행하고 출판사별로 내신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 편을 이제 시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요일 과제니까 26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회에 대한 풀이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앞에 부분은 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몇 번부터 좀 볼 거냐면 6번부터 문법 문제죠. 우리 머리도 풀 겸 해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순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순서대로 보죠. 1번부터 보니까 메이드라는 형태가 이제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지. 메이드라고 하는 여기 보기를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동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자,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얘가 진짜 동사냐 아니면 가짜 동사냐, 이걸 먼저 따져줘야 된다라고 했죠.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가볼게요. 문장 보니까 all those sports nutrition is,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쭉 따라가면 there have been 여기군요. have been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made athletes about foods that could enhance, 얘가 동사가 되고요. athletic performance,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라서 접사는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although라는 형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that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사 3개의 접사 2개. 그래서 얘가 동사일 수 있다 없다? 동사일 수가 없다. 그럼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짜 동사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가 가짜 동사니까 무슨 문제가 돼버려? 분사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made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어떻게 2가지야?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분사 문제가 돼버린다. 그럼 분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분사 문제는 항상 뭘 따져라? 관계라는 것을 따져줘야 된다. 관계를 따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항상 누구랑? 명사랑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를 따지면 되더라. 그러면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recommendation은 make의 행위자의 대상이야? 대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이니까 수동 관계구나. 그래서 made라는 형태를 썼구나.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1번 통과. 2번은 가보죠. 보기 2번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보기인데, 여기서는 to, have, eaten 이런 형태가 나왔죠. have, eaten만 보면 안 되고 앞에 to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돼? to 다음에 보기 2번, to 다음에 have eaten 이런 형태를 썼는데 얘가 맞냐? 사실 얘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have eaten이라는 형태가 맞냐라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뭐가 돼? 사실은 더 단순하게 만들면 to 다음에 eat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아니면 to have eaten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have pp가 나오면 전부 다 얘는 이전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전 사건인지 아니면 현재 사건인지 이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문장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one ancient Greek athlete 잠깐만 ancient Greek athlete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고대 그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운동 선수들은 is reported 보고되어집니다. 지금 보고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되어지는데 to have eaten fried figs. fried figs를 먹었다라는 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고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to have pp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 것은 to 다음에 have pp를 썼을 때 이것이 이전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3번을 보니까 that 이라는 형태가 나왔잖아. 잘 봐봐. that이라는 형태를 보면 너희가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과연 이 that이 맞는 표현이냐 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동사의 카테고리가 나오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동사인지 아닌지를 봤죠. 그럼 여기서 that이라고 한 접속사 카테고리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얘가 접속사인지 아니면 접속사가 아닌지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뭘 수도 있다? 대명사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that을 쓸 거니 does를 쓸 거니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 이 판단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동사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문장을 봅시다. 여기부터 자, 쭉 따라가 보면 여기 되게 기네요. The teenage running phenomenon Mary Decker surpris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Surprised the sports world in the 1970s when she reported 동사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noodles the night before a race.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죠.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기 when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있죠. 그런 다음에 얘가 접속사가 되면 딱 맞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접속사가 맞다. 그럼 접속사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봤을 때 that이라는 접수를 봤을 때 접속사가 맞아? 그럼 뒷부분 어디 보라고? 뒷부분. 접속사는 무조건 뒷문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에서 뒷문장을 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빠진 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접속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빠진 명사가 아이고 미안해요. 빠진 명사가 있다면 빠진 명사가 있다면 얘는 접속사가 된다는 뜻이고요. 다시 실수를 자꾸 하네. 자, 빠진 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일단 뒷문장을 먼저 봐야겠죠. 뒷문장을 보니까 that she ate 주어 동사 나오고요. a plate of spaghetti noodle 목적어까지 나왔죠. 완벽하다. 그럼 뭐다? 접속사다. 얘가 빠진 명사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되더라. 접속사가 되는 순간에 얘는 뭐다? 명사절이 되더라. 이렇게 찾으면 되죠. 명사절이니까 누구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reported라고 하는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that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됐죠? 다음 because of 보기에 because of 나왔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다. because of가 나오는 순간에 어디 봐라?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되겠죠. because of는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문장 볼게요. There were or perceived benefits by individuals who excelled in their sports. 뒤에 동사 있습니다. 뒤에 동사 있으니까 이거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who부터 가로를 묶어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뒤를 봤을 때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because of라는 표현은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because of가 나오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접속사를 쓸 거니의 문제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은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요. 5번을 좀 볼게요. 보기 5번을 보니까 보기 5번에서는 지금 has라는 형태가 나왔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얘가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 가짜 동사인지 이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보냐면 이거 좀 지웁시다. 자, 문장 보니까 obviously some of these practices such as 가로 묶을게요. such as drinking alcohol during a marathon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are 이거 동사 있네요. are no longer recommended but others such as hybrid meal the night before a competition has stood the test of time. 자, 지금 동사가 두 개죠. 접속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진짜 동사 맞네요. 진짜 동사 맞습니다. 그럼 진짜 동사가 맞아 라고 하는 순간에 2단계로 넘어가서 동사니까 뭘 봐야 돼? 수, 시제, 그리고 태. 요 세 가지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진짜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은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수라는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동사의 수는 누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한다. 그러면 얘에 대한 주어가 어디 있어? 주어는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인데 서치부터 컴퍼티션까지는 가로 묶어버렸고 누가 주어가 되는 거야? others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죠. 복수죠. 그럼 뭘 써야 돼? has가 아니라 have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되더라.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매번 말하는 거죠.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단순하게 해석만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보기를 보고 이 보기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됐습니까? 우리 그런 다음에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빈칸 추론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빈칸 추론 문제. 이거 이제 집에서 시간에 좀 맞춰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학원에서 25분에 맞춰서 풀었었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잔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늘어져 있을 텐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게 좋고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 반드시요. 자, 가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빈칸을 먼저 읽어봅시다. 빈칸을 보니까 The desire for fame has its root in the blank 이렇게 나왔죠. 해석을 해보니까 명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has its root 기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blank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 명성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기본 뿌리는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명성에 대한 욕망이죠. 명성에 대한 욕망은 여기로부터 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from 여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명성에 대한 욕망은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from도 괜찮고 out of란 표현도 괜찮겠네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자 그럼 잠깐 바꿔서 다시 말해볼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명성에 대한 욕망이 생긴 이유, 원인 이걸 쓰라는 거죠. 왜 명성을 얻고 싶어졌을까? 왜 유명해지고 싶어졌을까? 그걸 찾으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뭔데?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해보죠. 빈칸을 보니까 No one would want to be famous.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Who hadn't also somewhere in the past been made to feel extremely insignificant. 여기서 somewhere부터 past까지는 가로 묶어주세요. 과거 그 어느 곳인가에서 hadn't been made 만들어지지 않았던 to feel extremely insignificant 엄청나게 극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잠깐만 말이 좀 어렵죠?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insignificant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도록 만들어 본 말이 꼬이니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만들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insignificant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 거야. 유명을
명성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insignificant 하지 않은 사람은 유명하지 않다. 이게 참이잖아. 지금 이게 참이면 A는 B다가 참이면 뭐가 참이야? 항상 대우가 참이죠. 언제나 대우가 참이라고요. 그럼 봐봐.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insignificant 한 것이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 본 적이 없는 사람, insignificant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명성에 대한 욕망은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게 뭐야? 바로 in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은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빈칸에 뭘 써라? insignificant라는 단어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어디 있어요? 바로 neglec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비교적 간단하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전부 다 해석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사실 뒤에까지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물론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해석을 쭉 해보면 정답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내가 매번 강조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읽고 고민해라.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야기한 논리를 찾아내라.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A가 B다. 자, 이거 마지막을 한 번만 적어줄게요. A는 B다. 가 참이면, 이게 참이면 not B는 not A다. 이게 참인 거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대우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우리 명제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비교적 빈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빈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문장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좀 기네요. 자, the newspaperman present were 여기서 were literally swept off.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Their feet by the tremendous applause given the American hero, and his name was emblazoned across the headlines of the newspaper in letters 2 inches high. Roosevelt blank 이렇게 나왔네요. 두 문장을 읽었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루즈벨트는 이거네요.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이거죠.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여기서 정답을 찾으셔야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잠깐만. 빈칸을 좀 읽어보니까 빈칸 문장 읽었으니까 뭐 너무 간단해서 앞문장 같이 해석을 할게요.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접속사 어디 있어? 여기에 and라고 나와 있죠. 프리젠트는 이게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죠. 거기 참석한 newspaperman 기자들이겠죠. 참석한 기자들은요, were literally swept off. 말 그대로 확 쓸려 나갔어요. Their feet by a tremendous applause. 엄청난 박수갈채에 의해서요. Given the American hero. 그 미국의 영웅에게 주어진 엄청난 박수갈채에도 휩쓸려 버렸습니다. And 그리고 his name, 그의 이름이 was emblazoned across the headline of newspaper. 뉴스페이퍼의 헤드라인, 그 가장 큰 제목 있잖아요. 헤드라인 제목에 꽉 새겨졌죠. 그의 이름이. In letters 2 inch high. 2인치 크기로.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이제 쓰여졌다고요. 대서특필되었다. 뭐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문장만 더 올라가 볼까요? The rest of the audience took up the suggestion and joined in for another quarter hour. 이렇게 썼는데 여기만 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 우리 이런 게 있었죠. 빈칸 문장을 읽은 난 다음에 빈칸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거 생각했죠. 루즈벨트라는 사람의 특징. 루즈벨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루즈벨트가 뭐 했는지 이걸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한 문장 올라가 보고 또 한 문장 올라가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글은 뭐다? 일화다. 그러니까 응집력이 강한 글일 수밖에 없다. 중간까지 갔는데도 무슨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 바로 첫 문장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일화, 애닉도트라고 하는 일화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라인을 읽어줄 필요가 있더라. 이런 빈칸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죠. 근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모든 빈칸 문제 그냥 처음부터 다 읽으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11번, 12번은 같이 풀고 싶었던 건데 11번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죠. 논리성으로만 풀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도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화가 나오는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문제의 빈도가 더 높습니까? 11번의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끌어가는 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니까 이거는 다 읽을 수밖에 없다. 스토리 라인을 잡아라 이런 겁니다. 첫 문장으로 할게요. When the late Theodore Roosevelt came back from Africa.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대요. 근데 여기서 late란 단어는요, the late Theodore 이렇게 나왔잖아. 이 late란 단어가 명사 직접 수식하면 고인이 된, 돌아가신 이란 뜻이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돌아왔을 때 just after he left the White House in 1909. 1919년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아프리카로부터 돌아왔을 때 he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At Madison Square Garden. 여기에서 등장을 했죠. Before he would agree to make the appearance. 뭐 그래 내가 나가줄게 라고 동의를 하기 전에 before 그렇게 하기 전에 he carefully arranged for nearly 1,000 paid applauders to be scattered throughout the audience to applaud his entrance on the platform. 자,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볼게요. 그가 그래 내가 대중 앞에 나설게 라고 동의를 하기 전에 동의하기 전에 he carefully arranged 굉장히 신중하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뭘? For nearly 1,000 paid applauders. 전치사 플러스 명사. 거의 한 1,000명에 이르는 paid applauders. 박수부대. 돈받은 박수부대. 오케이? 박수부대로 하여금 to be scattered. 흩어져 있어라. 어디에? Throughout the audience. 청중들 사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라 이런 거죠. To applaud his entrance on the platform. 플랫폼에 his entrance 그의 등장에 박수를 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박수 부대를 고용했다라는 거죠. 잠깐만. 루즈벨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박수 부대를 고용했죠. 박수 부대. 그러니까 루즈벨트란 사람이 한 것은 박수 부대를 고용한 거죠. 뒤에 for more than 15 minutes 한 15분 정도 15분 이상 15분 정도 시간 동안에 these paid hand clapper 여기서 hand clapper가 paid applauder 이게 되는 거죠. 박수 치는 그 박수 부대들이 made the place ring with their enthusiasm. 열렬함으로 그들의 열렬함으로 그 공간이 울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The rest of the audience 나머지 박수부대 아니고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took up the suggestion and joined in for another quarter hour. another quarter hour니까 15분 동안은 팍 박수 치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야. suggestion. 그 제안이 뭐야? 옆에서 박수 치는 나도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같이 박수 치는 거죠. 오케이? 같이 박수를 쳤다라는 거죠. 신문 기자들은 거기에 참석했던 신문 기자들은 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네. 박수 갈채 받고 난리 났구나. 대단한데? 여기 아메리칸 히어로가 누구야? 바로 루즈벨트가 되는 거죠. 그 루즈벨트에게 행해지는 그 박수 갈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신문 기사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박수 부대를 고용해서 박수가 많이 나오도록 만든 거죠. 대서특필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됐습니까? 1번 볼게요. Understood, 알고 있었습니다. And made intelligent use of personal promotion.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용했죠. Intelligent use, 똑똑한 사용이죠. Personal promotion이니까 개인적인 프로모션, 선동이죠. 개인적인 홍보, 개인적인 선동의 똑똑한 사용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personal promotion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paid applauder 여기 paid applauder를 이렇게 본다면 나쁘지 않죠. 똑똑하게 잘 사용을 한 거잖아. 1번 잠깐 내버려 둘게요. 2번 made public policies 대중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That were beneficial to his people. 여기서 근데 대중의 정책, 박수부대가 정책입니까? 아니에요. Knew when was the right time for him to leave office. 언제 사무실을 떠나야 될지 그냥 퇴임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So the well-being of his supporters as the top priority. 여기서 혼동하실 수 있는 건 여기서의 his supporter 이게 paid clappers 여기 paid applauder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이들의 어떤 well-being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박수 치라고 한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로 가져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음, didn't appear before the public in an arranged setting. 이것도 많이 혼동하기 쉬운데 in an arranged setting, 이제 딱 조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났잖아. didn't appear가 아니라 나타난 거죠. 이미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나타난 거라고요. 됐습니까? 몇 번 돼요? 당연히 정답이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2번을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일화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글들은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이냐, 빈칸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일화로 나오는 빈칸 문제는 흐름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하나만 더, 요 회차에서 하나만 더 같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를 보시냐면 16번을 좀 같이 보세요. 1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이제 요약문 완성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약문도 빈칸 문제, 빈칸 추론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빈칸을 먼저 읽으시고,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을 먼저 읽었던 것처럼 요약문도 마찬가지로 요약문을 먼저 읽고,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다. 정답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거죠. 오케이? 내가 주도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야 정답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됐죠? 내가 찾는 겁니다. 가볼게요. The habitual acts we automatically do. 잠깐만, 여기서 명사, 동사니까 일단 가로 볼게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습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are related to, be related to입니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are related to 관련되어 있습니다. our blank.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 습관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 오케이? 습관의 뿌리,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습관의 근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and 그리고 these acts, 습관적인 행동이죠.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helpful, 도움이 됩니다. in keeping us from blank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helpful,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죠. 습관의 뿌리, 이걸 먼저 찾으시고 습관이 좋은 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좋은가, 이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약문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셔야지 정답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됐죠? 가볼게요. Despite all the talk of how weak intentions are and the fact of habit,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despite all the talk of how weak intentions, 그러니까 요만큼 가면 되겠죠? 아니 우리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하냐. 다시 습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도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잠깐만, 양보죠. 양보가 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된다고. 이 앞에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디가? 이 뒤에가 중요하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가봅시다. It is worth. 잠깐만, 우리 이런 독해는 많이 할 줄 알죠? 이제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much of the time, even our strong habit. 잠깐만, even our strong habit. 우리의 강력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to follow. 강조하고 있죠? to follow our intentions. 잠깐만.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뭘 따라간다? Our intention. 우리의 의도를 따라간다. 우리의 습관은 의도를 따라간다. 잠깐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뒀다? 의도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었다.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의도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일단 intention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helpful한지 그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가봅시다. We are mostly doing what we intend to do when, even though it's happening automatically.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갑시다.
This probably goes for many habits. 많은 습관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Although we perform them without bringing the intention to consciousness, the habits still line up with our original intention. 뭐 still line up? line up 이렇게 줄을 맞춥니다. 기본적인 intention, 의도에 줄을 섭니다.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Even better, 더 좋은 것은요. Our automatic unconscious habit can keep us safe. 잠깐만.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요. When our conscious mind is distracted, 우리 의식적인 생각이 뭔가 지금 distracted, 막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될 때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안전하대요. 무지, 위험. 무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safe한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유지시켜주는 게 safe한 거예요. safe란 단어는 누구랑 연결돼요? safe란 단어는 danger 이란 단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safe란 단어를 보고 찾으시면 돼요. 물론 뒤에 읽어보면 뭐 이렇게 냄비 집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길 건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safe란 단어를 보자마자 우린 정답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 몇 번?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요일 과제에 대한 풀이인 거고요. 이게 과제 이행률이 좀 너무 낮아요. 내가 저번에 문자도 잠깐 보냈지만 지금 이렇게 늘어지거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성실하셔야 되고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뭐 습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습관이 잡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 내가 이걸 해야 돼, 해야만 해.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고 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하고 자꾸만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힘들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나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을 쏟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까요? 혹시 이 단어 아세요? inerti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ertia. 읽을 때도 inertia라고 읽어요. 특이하죠, 발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성이란 뜻이에요. 관성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관성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나가려고 하는 힘 뭐 이런 정도로 애매하게 알고 있을 텐데 요거 사전을 뒤져보시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관성이란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가 0인 것도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0인 상태에서 이걸 1, 2, 3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주머니에 있던 거 힘 여기 있네 꺼냈어. 이게 아니에요. 힘을 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을 낼 시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관성을 이겨냅시다. 알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을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가보죠. 우리 수요일 과제죠?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수요일 과제 지금 고3 거 18회차 여기 있습니다. 18회차 요 문제죠. 확인하시고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 그냥 구경하듯 보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어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반대말로 존재하는 거죠. desperate 하면 굉장히 이제 갈급한 이런 거죠. unwilling, 의도하지 않은 이런 거죠.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기꺼이 뭐뭐하지 않은 거니까 willing이라고 하면 자발적인 이런 거잖아. 비자발적인 뭐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desperate는 막 하고 싶은 거죠. compelled, 강요하다. forbidden, 금지하다. 해! 라고 하는지 하지 마! 라고 하는지 반대말이죠. indifferent, 무관심한. insistence, 고집.
오케이? 난 몰라인지 아니면 해야만 해라고 우기는 거지. 둘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A, B, C를 봤을 때 전부 다 반의어로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인즉슨 너희가 이렇게 선택형 어휘 문제가 아니라 밑줄형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반대말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는 좀 이상한데 반대말을 집어넣어봐. 말이 돼. 정답이에요. 근데 좀 잘 모르겠는데 반대말을 넣어봐. 더 이상해. 걔는 정답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논리인지. 그러니까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라. 반의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입니다. in the Frog Prince. 개구리 왕자죠. 개구리 왕자. 우리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 왕자 이야기 속에서 A princess loses her favorite ball in the pond. 웅덩이에 공을 떨어뜨렸대요. However, 그러나 a frog appears and promises. 나타나더니 약속을 하죠. To retrieve her ball. 내가 그 공 다시 갖다 줄게. If 만약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She lets him eat at a table, drink from a cup, and sleep in her bed. 오케이? 자, 잠깐만. Eat at a table, drink from her cup, sleep in her bed. 3개 나왔죠. 3개 이상 나오면보다 무조건 열거다. 무조건 열거다.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찾으세요. 여기요. 침대에서 같이 잔대요. 개구리랑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랑 내 침대에서 같이 자야 돼. 개구리 왠지 좀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고 물기도 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to have her ball back. 잠깐만. 이런 상황에서 공을 다시 갖고 싶어. 근데 공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건지 아니면 공이 너무너무 되찾고 싶은 건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the princess agreed. 동의했대요. 동의했으면 뭐야? 되게 싫은데 아니 같이 잔 거 정말 싫은데 동의했대요. 그럼 뭐야? 공을 정말 찾고 싶은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해서든 공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그럼 뭘 써야 돼? 당연히 desperate. 됐죠? 그럼 뭘 써라? 이렇게. 우린 이런 문제 풀 때 3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풀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2개, 1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정답률이 높긴 해. 근데 절대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but 그러나 when the frog appears at a door the next day, 다음 날 이 개구리가 공 찾아줬으니까 나 이제 왔어? 네, 왔죠 이제. She is disgusted. 그게 좀 짜증나. 이 마음이 바뀐 거죠. 이 나쁜 공주야. 얘 좀 별로야. 아무튼 그녀가 좀 짜증났어요. 짜증이 났죠. By the prospect of being truthful and fulfilling a promises. 아니, fulfilling a promises? 그 약속을 fulfill, 충족시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 지키는 거, 좀 짜증나. 내가 약속 꼭 지켜야 되나? 이 개구리랑 같이 자야 돼? 짜증이 난 거죠. 별로 좋지 않으네요. But, 그러나, her father, 아버지, 왕이야. 공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겠죠. The king, 아버지가 gives her no choice.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약속 지켜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네. She is, 그건 뭐야? 그녀가 to carry out her promise. 그녀의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금지, 강요 받은 거죠. 아버지가 한 거니까. 맞죠?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잖아. When the promise has been fulfilled, the frog disappears. 근데 약속이 다 이행되어지고 나니까 개구리가 사라졌죠. 개구리가 사라지고 its place being taken by a handsome prince. by handsome prince. 있잖아, 개구리가 왕자 된 거. 자, with whom she falls in love. 이 공주가 별로야. 그리고 사랑에는 빠져. handsome prince, 잘생긴 왕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외모가 전부인 이 더러운 세상, 그죠? 화가 나네. 자, 뒤에 grateful that she has been truthful and kept her promise. 근데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약속을 지키긴 했잖아.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even if 비록 it was at her father's. 근데 이제 약속이 지켜진 건 it was at her father's. 아버지의 고집,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야, 너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돼. 라고 한 거죠. 아버지의 고집, insistence. 됐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냐면 반이에요. 이 반이어를 가지고 정답을 찾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서요. 다른 문제 어떤 걸 또 풀어볼 거냐면 우리 이제 쉬운 문제 풀었으니까 문법도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보니까 1번에 비즈링 이렇게 나왔잖아.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얘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쓴 거잖아. 동사 원형에 ing 쓴 거다. 아까 했으니까 좀 빠르게 갈게요. 동사 원형에 ing니까 무조건 뭐부터 해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먼저 찾아라. In most wilderness, the majority of groups visiting the area are small. 이게 동사입니다. Usually between 2 and 4 people. 자,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짜 동사, 가짜 동사, 가짜 동사. 가짜 동사인 상태에서의 ing죠. 둘 중에 하나야. 명사든지 형용사든지.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죠. 이게 명사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자리가 아니죠. 그럼 뭐야? 얘는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 뭐가 돼? 분사 문제 됐죠. 분사는 어떻게 풀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 어디 있어? 여기 있죠. The majority of groups. 그 그룹은 비지트의 행위자의 대상이야?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목적어, 어디를 방문하는지가 나왔죠. 오케이? 그 방문의 행위자가 된 거죠. 능동이니까 비지팅, 오케이. 맞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2번으로 할게요. 됐 나왔습니다. 대신하면 내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접속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문장 볼게요. But large groups do visit. 이건 강조입니다. Do visit wilderness. And their potential to disturb campsite differs. 동사입니다. Differs from that of small groups. 자,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여기에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 that은 접속사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까 뭐가 돼? 아하, 대명사. 대명사는 뭐? 선행사. 잠깐만 다시. 대명사. 대명사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에 대명사는 반드시 뭐? 선행사. 대명사랑 선행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된다? 수라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that of small group. 스몰 그룹의 그것. 스몰 그룹이 뭐? 그럼 뭐야? 여기 potential 되는 거죠. 됐어요? 왜? 봐봐. 그러나 large group do visit wilderness. 커다란 그룹이 대규모의 그룹이 집단이 이제 야생의 공간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their potential, 그들의 가능성, large 그룹의 가능성, 그리고 small 그룹의 그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large 그룹의 가능성과 small 그룹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선행사가 누굽니까? potential, 가능성이죠. 단수, 그러니까 that, 오케이, 맞다. 예, 통과, 맞습니다. 됐죠? 이거 기억하세요. 대명사는 선행사. 다음에 3번 rapidly 나왔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봤죠. rapidly라는 단어 되게 많이 봤는데 부사죠. 부사가 나오는 순간에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부사를 쓸 거니 형용사를 쓸 거니 이거죠. 부사냐 형용사냐.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부사를 쓸 거냐 형용사를 쓸 거냐. 어떻게 풀어라? 누구 수식하니. 너 누구 수식하는데 명사 수식하는 거야 아니면 동사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랬죠. 이 문장을 보니까 It makes sense that, makes sense는 understand, 이해하다, 이해가 되다 이런 거죠. That, 접속사입니다. A large group can cause impact on the undisturbed site more rapidly. 그럼 봐봐. 얘가 재빠른 장소인지 아니면 그 undisturbed site에 영향을 cause impact 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건지. 어떤 게 맞아요? 재빠른 장소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 재빠른 거죠. 영향을 주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됐습니까? cause라는 동사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니까 부사를 쓰는 거 오케이 맞다. 됐습니까? 다음에 4번 볼게요. were, 동사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해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이게 먼저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문장을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long the New River in West Virginia 이 지역에서 the area of vegetation loss on site used by large commercial rafting companies were more than 4 times larger than the area on site used by small groups of fishermen. 동사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used가 동사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텐데 잘 봐봐. 이렇게 얘기했었죠. 동사 원형에 ed가 나왔을 때 가능성을 보면 얘가 과거형 동사일 가능성이 있고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이때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면 과거형 동사가 맞고요.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 과거 분사가 된다 그랬잖아. used 뒤에 명사 없잖아. 여기 used 뒤에 명사 없잖아. 둘 다 과거 분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동사 맞아요. 동사 맞다. 그럼 진짜 동사잖아. 진짜 동사가 되는 순간에 뭘 따지라고 했어? 수, 시제, 태. 세 가지를 따지라고 했죠. 수는 누굴 봐라? 주어를 봐라.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니까? 주어니까. 주어 찾으세요. 쭉쭉쭉 따라가 보니까 used by large commercial rafting companies 가로 묶어버리시고요. 쭉쭉쭉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으시고요. 오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오브 나오면 뒤에 거에 앞에 거 누가 주어가 돼요? the area가 주어가 되는 거네요. 단수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were 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뭘 써야 돼? was 라는 형태를 썼어야 되더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쉽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요? 항상 키워드로 보기가 이렇게 나왔네, 동사가 나왔네, 그건 진짜 동사야 가짜 동사야? 접속사가 나왔네, 접속사가 맞아 아니야? 형용사가 나왔어? 부사가 나왔어? 너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더라 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빈칸은 아까 좀 많이 풀었으니까요. 12번 그 순서 정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게 비교적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Years ago, 몇 년 전에 when I was working with dogs in Europe, 내가 유럽에서 어떤 강아지들 데리고 실험을 하고 있을 때 I witnessed an intolerance task given by some of the foremost trainers and behaviorists in the field. 그 분야에서 foremost 최고의 훈련가이자 행동주의자들 중 몇몇에 의해서 주어진 intelligence test, 뭐 IQ 테스트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지능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목격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A를 봅시다. On the other hand. 자, 밑줄 쳐놓고 발표. 나는 그러나 반면에 나는 아니 뭐가 있어야 반면에 나는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난 아닌걸?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A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1번 지우세요. 됐죠? 다음에 I on the other hand concluded.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푸들. 잠깐만 밑줄 칠게요. 더 푸들. 그 푸들이요. 더 푸들이요. 더 푸들. 앞에서 푸들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The poodle was the smartest. 야, 그 푸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Of all the dog tested. 테스트 받은 모든 개 중에 그 푸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쪽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야, 그 푸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푸들 멍청하네. 이렇게 나와야겠죠. 다른 애가 제일 똑똑하네 라고 해야겠죠. 근데 난 아닌데 반면에 나는 푸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음. When confronted with these obstacles, 장애물에 다다랐을 때, he analyzed the situation and chose the easiest way of achieving the goal of getting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He simply walked around it. Okay? 뭐 그 푸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해준 거죠. 다음에 the task, 그 테스트는요 involved having various breeds of dog. 잠깐만, 다양한 종, breed는 종입니다. 다양한 종의 개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들로 하여금 negotiate high war in order to get to the other side. 다른 쪽 면에 in order to죠. 벽의 다른 쪽 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벽을 어떻게 negotiate 할 것인지 negotiate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negotiate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 having이 무슨 동사다? 사역동사죠. 명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나온 형태인 겁니다. 잠깐만, 벽의 또 다른 면에 도달한다고? 이 푸들이 벽의 또 다른 면에 도달했었잖아요. 아하, A랑 B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B가 먼저 나와야죠. 그 실험에 대한 소개를 한 거니까요.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full name과 그 사람의 소속과 직함 같은 것들이 먼저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먼저 소개한 거라는 거죠. 이 실험은 이런 시험이야. 실험이 이런 거 막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보니까 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B가 A보다 먼저 나와야 돼서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걸 지워버리시면 되죠.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걸 지워버리시면 된다고요. 됐죠? 정답은 2번, 3번, 5번 셋 중에 하나가 되더라. 다음 문제 가보죠. Dog after dog 한 마리씩 jumped over the wall. 벽을 막 뛰어넘었어. Finally, it was the standard poodle's turn. 잠깐만. The standard poodle's turn. 푸들의 순서였습니다. The poodle stood there for a moment. 잠깐 동안 이렇게 서 있다가 as if to size up the obstacle in front of him. 했죠? 그냥 서 있었던 거죠. 됐어요? Then he casually walked around the world. 잠깐만. 그러더니 그리고 나더니 he casually walked around the world. 벽을 돌아갔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갔네. And joined his fellow competitors on the other side of it. 됐죠? These so-called experts 잠깐만. 이렇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나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해되시죠? A랑 C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C가 먼저 나와야 된다. A가 C보다 앞서 있는 거 지우세요. A가 C보다 앞서 있는 거 지워버리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B, C의 관계를 봅시다. B, C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오고 C가 뒤에 나오겠죠.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C가 누구야? 그 푸들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B, C, A의 순서겠네요. 정답은 3번.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더라. 됐죠? 그러니까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잘 쓰일 수가 있어요. 크게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14번. 흐름무관 문제인데요. 흐름무관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방학 동안에 리딩 파워 수업을 하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지나갔었잖아요. 여기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s striking as the Greeks' freedom and individuality is their sense of curiosity about the world. 자,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 as라고 나오죠. 그리스인들의 자유와 개별성, 나로서의 존재 이런 것들, 개별성만큼이나 striking, 놀라운 것은, 그만큼 놀라운 것은 바로 is their sense of curiosity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부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앞부분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 뭐가 놀라운 거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스인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됐으니까 어떤 부분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은 그리스인이라고 할까요? Greeks 이렇게 할까요? 됐습니까? 자, Aristotle thought that curiosity was the uniquely defining property of a human being. 애리스토틀 빨간색이죠. 그리스인. 그리고 어떤 거? Curiosity. 됐습니까? 됐죠? 다음 1번으로 가봅시다. Saint Luke said of the Athenians of a later era. 나중에 아테네인이었던 이 루크, 성 루크라는 사람이 They spend their time in nothing else but to tell or to hear some new things. 잠깐만, 여기서 some new thing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호기심인 거예요. 새로운 거. 우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hey spend their time 이렇게 썼잖아. 이게 뭐가 돼요? 빨간색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1번은 괜찮죠. 다음에 the Greeks. 잠깐만, the Greeks. Far more than their contemporaries. Speculate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잠깐만, speculate가 뭐예요?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거죠. 왜 깊이 생각해? 궁금하니까 깊이 생각한 거죠. Speculate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y found themselves in and created models of it. 오케이? 근데 여기서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오는 것은 created models of it. 그것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맞나?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본 거죠. Slav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reek society. 그리스가 나왔죠. Greek society. 이렇게 나왔죠. And their status was dependent on how much labor they contributed to the society. 빨간색으로 표시될 만한 부분이 있죠. 노란색은요. 호기심 어디서? 호기심이 없어. 됐죠? 빨간색은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할까? 다음 문장 봐야겠죠. 그래 순서 그 흐름 보관 봤을 때 다음 문장 보라 그랬어. 만약에 4번이 3번과 연결이 된다면 3번, 4번 둘 다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4번이 만약에 2번 문장과 연결이 된다면 뭐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3번 문장 볼게요. They constructed these models. 잠깐만, these models? these 모델이 어디 있어? 여기서 말하는 these model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왔어? 여기에 나왔죠. By categorizing objects and events and generating rules about them that were sufficiently precise for systematic description and explanation.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빨간색이 explanation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잖아. 궁금하니까 그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they가 바로 그리스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여기 어디 뭐 2번 문장과 연결되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인 거고요. 뒤에는 또 문제를 풀어보셨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화수목금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과제를 사실은 좀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밖에 외출도 좀 어려울 거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라 라고 하는 의도였는데 좀 과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해결을 못하고 해결 못하다 보니까 하기 싫고 하기 싫다 보니까 쌓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하기 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번엔 과제를 좀 조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적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서 지난주의 과제들도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눈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 짐은 거기에 있어요. 기분 전환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 짐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거예요. 아무도 이걸 치워주거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너희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케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들어서 너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좀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알아서 하세요. 너희 거니까.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과제는 꼭 확인을 할 겁니다. 반드시 하시고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 받으세요.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박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과제를 완벽하게 다 해와라. 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완벽하게 다 해와라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좀 더 부담을 가져라. 그게 정상이다.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되시죠?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좀 마치고 어떤 걸 좀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을 좀 마칠 건데 2부에서는 학교별로 내신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별로 제가 일과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 동영상을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출판사별로 따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죠?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개별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